알트코인 99%는 사라진다. 비트코인은 그냥 지금부터 사면 되거든요. 사실 알트코인은 그렇게 접근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 대략 60% 내외는 반드시 비트코인을 담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근데 이 알트코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 건드렸다가는 또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다치죠. 예, 네. 이것도 잘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작가님께서도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조를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이너들 분들은 알트코인은 여전히 좀 속된 말로 쓰레기야 아니면 도박이야 이거는 투기성 자산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상당수의 알트코인 중에는 투기성 자산이 많습니다. 아무런 본질도 없고 아무런 활동도 없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99%의 알트코인은 사라질 것이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못 들어봤습니다. 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용어 중에서 알트코인 99%는 사라진다. 이런 내러티브가 있는데 이게 리플의 CEO가 했던 얘기입니다. 2018년도쯤에 했던 얘기인데 놀라운 사실은 2020년 이후로 사라진 알트코인이 한 72에서 74% 정도 됩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알트코인들이 태어나고 사라지고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코인게코나 코인마켓캡에 등록된 것만 해도 거의 10,000개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그런 코인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알트코인이 굉장히 좀 잘못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은 정말 엄선해야 되고 우리가 비트코인보다 많이 가는 것 같지만 결과를 지나고 나서 봤을 때 그전 대세 상승장을 넘어설 정도로 상승한 알트코인은 정말 손에 뽑을 정도로 몇 개 없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보다 많이 달리긴 달렸는데 비트코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매도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거의 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이러니한 거는 2021년 불장 때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그래도 30%가 비트코인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그래도 비트코인을 투자할 거야 라고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94%가 알트코인을 투자를 했어요. 비트코인 6%. 비트코인 그딴 거 쳐다도 보지 않아. 나는 한 방을 노릴 거야. 그래서 100명 중에 5명만 비트코인을 투자했다는 거죠. 그건 대부분은 마이너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가 정말 어렵죠.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화끈한 것 같아요. 정말 화끈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화끈하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알트코인 투자 비율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알트코인을 많이 투자하고 그 거래량은 거의 절대 다수가 업비트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비트 빗썸이 그렇게 해서 불장 올 때는 글로벌 거래에서 막 탑3, 막 탑5에 막 이름을 올리거든요. 그만큼 한국인들의 이 알트코인 사랑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99%는 또 사라질 것이고 이미 70% 넘게 사라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2020년 이후로 사라졌기 때문에 그 전부터 사라진 거를 치면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막 2017, 2018년 이때는 더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실제로 지금 사라진 거 80%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께서 이 로또 당첨을 꿈꾸며 산에서 이제 산삼을 캐려고 하는데 갔다 보니까 지뢰밭인 거죠. 그렇죠. 너무 비유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이 지뢰밭 속에서 산삼을 과연 성공적으로 캐낼 수 있을까? 10만위급의 진짜 숙련된 자가 아니라면 지뢰밭길 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은 욕심만 조금 버려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저도 이제 스터디를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무섭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은 좀 많이 알려드려요. 저평가된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평가된 걸 사야 된다는 압박이 있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알트코인이 시장에 나왔을 때 와, 새로운 게 나왔다 하는데 그 코인이 이미 100배가 올라 있는 상태로 나와요. 이미 내부 거래자들이 50배, 100배 펌핑을 해서 먼저 아주 잡거래소에 먼저 상장을 합니다. 잡거래소는 조금 약간 나쁜 용어긴 한데 쿠코인이나 MEXC 같은데 먼저 상장을 해서 들어오면은 이때 또 상장빔을 쏘면 한 50배, 100배가 또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업비트나 바이낸스 넘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업비트에서 거래할 때는 몇 배 상승 상태냐면은 최소 100배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과장 없이 100배예요. 그냥 작게 잡아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그러면 우리도 업비트나 바이낸스 오기 전에 100배 쏘기 전에 먼저 담고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법이면서 컨트롤을 잘못하면은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시가총액이 높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솔라나나 아발란체 이런 프로젝트들은 지금 사면 이미 충분히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는데 또 너무 그런 어떤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신 분들은 솔라나나 아발란체도 안 사요. 너무 많이 올라있다 생각하시죠? 이건 좀 시시한데 이거 올라봤자 10배밖에 안 오르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0배 밖에? 10배밖에?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막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5배, 10배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너무 적지 않나요? 근데 그게 이제 뭐 5배, 10배 오를지 알 수 없는 거죠.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나스닥이나 뭐 S&P 500 이런 주식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2배 정도 S&P로 벌려면은 6년에서 7년이 걸리는 그 2배를 버는데도 그 정도가 걸리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2배, 3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10배? 시시한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감정입니다.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MSG에 너무 노출되셔서 더 자극적인 이 도파민에 중독되신 게 아닌가. 그렇죠. 도파민 중독들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제 강조드리는 거는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 60대 70%, 대략 60% 내외는 반드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자. 그리고 나머지 시드에서도 25% 정도는 아주 우량한 메이저 알트코인을 담자. 그리고 나머지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아주 전투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전투적으로 해도 그런 코인들은 막 50배, 100배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0만 원을 넣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세우는 게 낫거든요. 아주 적은 물량들을 조금씩 태워보는 전략들. 이런 것들이 좋고, 결국은 이것이 안정적으로 자산 배분이 든든하게 받쳐지면은 아주 작은 물량을 공격적으로 하더라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들, 이걸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많은 물량을 저평가된 코인에 많이 넣으면 안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물량 넣어놨다가 사라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사라질 수 있고, 이게 알트코인은 지금 뒤에서 이제 AI나 RWA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부분 아직까지는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이게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이게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구체적으로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기대감에 의해서 이거 새로운 내러티브니까 이거 되겠네. 요런 기대감으로 기관들이 돈을 갖다 많이 이제 태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기대감을 이제 배신했을 경우에는 또 그에 또 어떤 부응할 만큼의 큰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는 지켜야 될 가이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더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하셔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과는 비교할 수 없고 비트코인은 그냥 지금부터 사면 되거든요. 사실 그냥 사고 조정 온다. 그럼 너무 좋은 기회. 또 더 사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알트코인은 그렇게 접근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 거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네. 그 60%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담는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오케이인데 이더리움을 또 좋게 보신다라는 거네요. 네, 이더리움 좋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더리움이 만약에 이 시장에서 지탱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큰 축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이너들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이더리움이 뭐 많이 중앙화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그럼에도 POS 기반 중에서는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탈중앙화되어 있고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기관들의 관심사도 비트코인 다음으로 단연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비중을 비트코인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존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좋게 보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더리움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은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가지 산업에 이용을 하려고 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생태계들이 생겨나고 있고 뭐 스택스라든지 뭐 알렉스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와서 어떤 레이어 2도 만들고 탈중앙화 거래소도 만들고 지금 뭔가 이제 이더리움 같은 위용을 갖춰보겠다. 지금 비트코인은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이 여기서 들어가는 건데 과거에는 디지털 자산이었다면 이제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이더리움 정도 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비트코인 중추에 있는 개발자들은 별로 원하지 않는데 이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되어 있고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고 그리고 오픈소스다 보니까 그 위에서 엄청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으로 변혁을 이끌어 볼 거야. 그래서 최근에 제우스라고 해서 이 비트코인을 이번에 솔라나에다가 한번 올려볼 테야. 뭐 이런 프로젝트들도 나오고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변화의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산으로서 지금 소각량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디플레이션적인 자산으로 지금 이제 거듭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무한 발행이지만 실제로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자산입니다. 이더리움은.
그래서 자산 가치가 지금 이더리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게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이제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게, 업그레이드를 이제 계속해서 거치면서 이제 뭔가 여기서 더 유의미한 트랜잭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그런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더리움 생태계는 여전히 계속해서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RWA 비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나왔죠. 블랙락이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RWA 시장에서도 이더리움이 가장 많은 어떤 저변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기관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RWA 프로젝트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레이어 1 플랫폼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플랫폼을 선택하게 될 거냐라는 선택지를 두고 보면 솔라나냐 이더리움이냐를 골라본다면은 솔라나는 너무 불안정하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오류가 있었고, 물론 솔라나에 대한 관점도 저는 좀 불리시합니다. 좋은 편인데, 그럼에도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안정성이나 기관들의 선호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들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정말 승인되면 아주 극적인 반전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저는 사실 이더리움을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라 네. 이더리움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이더리움도 지금 ETF 승인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게 물론 뭐 될지 말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언제쯤 될 것 같은지, 혹시라도 되면 또 어떤 현상들이 나올 것 같은지 요걸 좀 여쭙고 싶네요.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23일에 바네크라고 하는 회사의 마지막 데드라인이 걸려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장 먼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 일정까지 해주지 않으면은 뒤에 기관들도 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도 한 번에 다 승인을 해줬던 거죠. 마찬가지로 형평성 측면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바네크의 이사가 나와서 안 될 것 같다고 스스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할 때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뭐 SEC와 수도 없이 많은 정말 컨택들, 그리고 뭐 실무진들이 만났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전해졌거든요, 실시간으로. 근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네크의 본인들도 직접 얘기를 했고,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리시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다, 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확률 95%라고 주장했던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25% 내외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희망적인 거는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 그분이 레리 핑크 회장이 이제 본인 봤을 때는 증권상과 관련 없이 이더리움 ETF 승인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요 발언 하나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월 23일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빠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내 승인이 되면은 좀 좋을 수 있는데, 지금 연내 승인도 좀 어렵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국면이 됐는데, 만약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오르면은 승인이 되면은 이거는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이상으로 센세이션한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알트코인은 지금까지 그나마 비트코인은 그래도 좀 믿을만하다 이런 인식이 그래도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알트코인을 비롯해서 뭐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은 설마 되겠어 이런 인식이 거의 지배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승인이 된다, 그거는 너무 큰 반전이 있는 데다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이제 솔라나, 리플 다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도 해줘, 왜 안 해주는 거야, 막 다 이제 신청서를 낼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떤 상품들의 ETF, ETP 상품이 지금 유럽에는 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을 승인을 해주면은 본인들에게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SEC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간 끌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되면은 뭐 알트코인들의 엄청난 약진이 일어나게 될 부분들은 뭐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큰 호재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작가님, 이게 솔직히 비트코인 불장 때가 거의 반감기 시즌이랑 일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상승 다음에 알트코인도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랬을 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비트코인 상승률과 이더리움 상승률, 요걸 좀 비교하고 싶긴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이더리움이 늘 상승률이 높았는데, 저는 이번에도 이더리움이 조금 더 높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변수가 생긴 부분들이, 만약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번 불장 동안에 승인이 되면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 거라고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현물 ETF가 지금 승인이 된 상태다 보니까 어떤 매집의 측면에서 분명히 좀 중요한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좀 비슷하더라도 그래도 이더리움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나은 퍼포먼스를 낼 여지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레이어 2 지금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로 또 트랜잭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솔라나 기반의 어떤 밈코인 활동들이 이제 베이스라고 하는 이 이더리움 레이어 2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이제는 이더리움에서도 정말 솔라나처럼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 이런 내러티브들도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좀 가격이 많이들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